자, 3, 4월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이제 먼저 위상수학부터 수요일 날은 수업을 하고요. 목요일 날은 현대대수학 군론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상수학은 위상수학 기초론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위상수학 기초론에 나와 있는 예제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것 가지고 임용을 하기에는 조금 예제들이 조금 약합니다. 약해서 뒤에 이제 보충 문제라든지 또는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일부는 내가 수업을 할 거고, 일부는 스터디를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할 테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3, 4월에는 스터디 자료가 따로 이렇게 안 나갑니다. 따로 안 나가고 처음 자료를 드릴 때 그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스터디를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위상수학 내용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 교수님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주시는데 오늘은 분필 준비가 안 되는데. 수업할 때 빨간색이 화면상에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좀 흐리게 나오긴 하는데 색이 4가지 색밖에 없어서 빨간색이 필요하면 빨간색 쓰면서 할게요. 우리가 이제 위상수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클라인의 주장에 의하면 얘는 위상적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위상적 동형일 때 변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책이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경 안 쓸 건 뭐냐면 뒤에서 한번 나오겠지만 위상에서 거리 공간에서 유계라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두 다 위상적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유계를 제외하면 위상적 성질이니까 이제 위계성만 유의해서 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이 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의 저자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뭐가 되냐면 위상에 대한 출발점은 거리 개념으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책에서 거리 함수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샴 시리즈에서 나와 있는 토폴로지인데, 이게 한글판으로 일반 위상수학인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게미그난이라는 사람이 쓴 제너럴 토폴로지도 이제 거리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해요. 역사적 출발점은 거리 개념부터 출발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책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료에 나간 것처럼 무엇으로 나오냐면 토폴로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위상 개념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거리 함수로부터 이제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출발해 나가니까 이제 거리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 거리 함수로부터 위상을 만드는 방법, 또는 거리 함수로부터 위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책에서는 제시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위상적 성질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 던지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 편이에요. 전체 시험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위상수학에서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열린 집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열린 집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열린 집합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열린 집합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추상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열린 집합이 정의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열린 집합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책에서 크게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크게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기저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부분 기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부분 기저를 상대가 가르쳐주면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분 기절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내용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분 기절을 찾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서 기저나 부분 기저라는 것은 유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기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저를 구할 수 있다면 기저를 구하는 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얘 기저를 구하는 것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찾을 수 있으면 뭐하라? 기저를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저를 찾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지 기저 자체가 목적은 되지 않아요. 목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기저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굳이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했지만 위상적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위상적 동형의 문제인데, 위상적 동형의 문제인데, 이 위상적 동형에서는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집합적, 함수적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냐면 연속 사상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연속 사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나갈 때 기저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들도 유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형식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연결 공간을 이용을 해서 위상에 대한 개념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연속에 대한 개념을.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연속 사상임을 검증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검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기저를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연속 사상의 개수를 물어봤다. 연속 사상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개수 문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용하는 게 유용하냐면 연결 성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로부터 시험에 나온 건 연결이냐 비연결이냐라는 것보단 시험에 많이 나온 모델은 연결 성분을 물어본 게 많이 나왔어요. 연결 성분을. 그런데 이거는 목적이라기보단 도구예요. 도구가 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핵심이 되고 위상적 성질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들이 폐포의 문제라든지 또는 내부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경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에 대해서 뭐 제1 가상 공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분리 공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기서 말한 연결 공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유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컴팩트 문제예요. 여기에서 컴팩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것은 뭐 우리가 이것을 긴밀 공간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나는 컴팩트라고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긴밀이라는 게 보다는 컴팩트라는 말이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컴팩트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컴팩트라는 것의 기본적인 사고는 뭐냐면 무한적 대상을 유한적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무한적 대상을 유한적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유한적 대상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최대 최소도 따져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유한적 사고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컴팩트라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칠판에 써놓은 내용들이 크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이 벗어난 적이 없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험 문제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면 위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려워요. 나올 때마다. 시험 문제는 뻔하게 정해져 있는데 나올 때마다 어려워요. 그 이유는
열린 집합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열린 집합이라는 걸 내가 잘 분석해 두면 생각보다 위상 문제는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열린 집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내용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은 주로 집합에 관련된 내용들로 제시가 돼요. 집합에 대한 내용들로 제시가 되는데, 집합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소의 성질을 활용하는 내용들도 나와요.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에다가 얘네들의 개념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국소 기저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원소와 관련되어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상수학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상수학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상수학이 거리함수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데는 일종의 추상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수학의 대표적인 것들이 두 개 과목을 본다면 하나는 위상수학이고 하나는 현대대수학이고, 이걸 하면 서운해하는 과가 있다면 그건 이제 미분 기하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이 대표적인 추상성을 강조하는 과목입니다. 이 세 과목이. 그런데 미분 기하 같은 경우는 진짜 기하적 사고가 잘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분 기하학은 한 90% 이상이 알고리즘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추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상수학과 현대대수학은 뭐냐? 그럼 얘네들은 거의 100% 추상성이 강조가 되는 거고, 이 추상성이 강조되는 것은 누구 이유로 보는 거냐면 칸토르 이유로 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위상 공부하실 때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주 엄청난 뜻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위상수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X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X가 공집합일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X가 공집합일 수도 있는데, X가 공집합이면 다룰 대상이 없어요. 즉, 이것이 X가 공집합일 때 실질적으로 다루는 위상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공집합이 아닌 집합 이렇게 나와요. 내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함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함수 개념이 들어가려면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면 안 됩니까? 공집합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함수 개념이 들어가 있거나 특별한 함수 개념, 즉 특별한 함수를 우리는 이제 연산이죠. 연산이라는 건 G by G에서 G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이항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항 연산 같은 경우에서는 정의역이 절대 무슨 집합이면 안 된다. 공집합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선 공집합이냐 아니냐를 민감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위상에선 이론적으로는 무슨 집합이 아니래도 이론적 모순이 없냐면 공집합이라도 이론적 모순은 없다야. 그래서 위상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공집합이 되다 보면 뒷얘기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공집합이 아닌 것을 기초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타우를 일종의 부분집합족으로 보는 거죠. 타우를 위상 부분집합족이라고 할 때 다음 세 가지 조건 G1, G2, G3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면 타우를 X상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X 타우를 우리는 위상 무엇이라고 한다? 공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타우의 멤버여야 된다. 두 번째, 타우의 멤버들의 임의의 유니언은 다시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에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
타우의 멤버들의 finite intersection은 타우에 들어간다가 되는데 요게 이제 문제 풀 때 불편해요. 요 세 번째 조건이. 다시 말하면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집합도 분명히 무슨 집합이 맞아요. 유한집합이 맞죠? 유한집합이 맞으니까 이 표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한집합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집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집합이면 이 표현 자체가 전부 다 뭐가 돼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계산하기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empty intersection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얘는 무슨 집합이 된다? 전체 집합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원래는 위상에서는 순서 관계가 없어요. 뭐 G1을 만족해야 되고 G2를 만족해야 되고 G3를 만족해야 된다가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권하는 건 G1을 항상 먼저 해라. 그럼 G1을 먼저 하면 전체 집합은 분명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우 속에 들어가는 거죠. 타우 속에 들어가니까 얘가 굳이 공집합인 경우는 체크하지 않아도 이미 G1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G1 intersection G2가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에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를 G3 대신에 G'3를 해주려면 반드시 전체 집합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게 나와야 타우의 멤버가 된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X타우를 우리는 위상 공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상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맥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X를 위상 공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X를 위상 공간이라고 할 때는 타우 때문에 혼돈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위상이라는 것은 타우 속에 타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G1, G2, G3를 만족하면 우리는 X타우를 위상 공간이라고 하고 이때 타우 속에 있는 멤버를 우리는 타우 열린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타우 열린 집합이라고 명명하는데 이것도 타우가 혼돈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타우자 생략하고 열린 집합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으면 이때 얘도 위상이 되고 얘도 위상이 돼요. 타우 1을 위상 공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타우 1은 그냥 위상이에요. 그 위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무슨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이고 B는 무슨 집합은 아닙니까? 열린 집합이 아니죠? 타우 2에서 보시면 A는 열린 집합이 아니고 B는 무슨 집합이 돼요? 열린 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열린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열린 집합이 뭐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타우에 따라서 집합은 열린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열린 집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문맥상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문맥상 혼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문장 안에서 타우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타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땐 그냥 간략하게 열린 집합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원뜻은 요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세 번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세 번째 내용을 이것을 전체 집합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해준다면 유한에 대한 상징성은 요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개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유한계도 어떻게 된다? 요 안에 들어간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유한적 사고에 대한 내용을 몇 개로만 바꿔도 무방하다. 2개로만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의의 의미를 다시 이제 위로 넘어가서 번역을 해볼게요. G2의 뜻이 그럼 뭡니까? 그럼 G2의 뜻은 이런 거죠.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합집합은 다시 뭐가 된다? 열린 집합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이제 G2가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G3가 의미하는 것은 열린 집합들의 finite intersection은 무슨 집합이 된다? 열린 집합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R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여기다 이제 U자를 썼습니다. 유절이라는 뜻에서 U자를 썼는데, 이게 보통 위상 공간이라는 말이 주어지면 지금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보통 위상 공간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이라는 말을 통상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통상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번역의 차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 보통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냐면 유클리드 거리 공간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오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으로, 얘는 이것을 정의한 게 얘예요. 이건데 아주 특별한 경우로 얘네들은 무엇과 같은 것이 되냐면 순서 공간과 같은 뜻이 됩니다. 순서 공간. 그래서 순서 공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순서 공간을 정의해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 관계로 얘기가 된다면 보통 위상 공간은 유클리드 거리 공간도 되고 무슨 공간도 된다? 순서 공간도 되고 다 뭐다? 같은 뜻이 돼요. 자, 이렇게 두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보통 위상 공간에 대한 내용은 열린 집합이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한다면, A가 공집합이면 열린 집합이에요. 그리고 A가 공집합이 아닌 열린 집합이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냐면,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적당한 양의 실수 입실론이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냐면, 얘는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을 포함하게 되면 집합 A가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준 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열린 구간은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린 집합이라고 해서 열린 구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숫자적으로 보시면, 숫자야. 수로 보시면 얘는 연속된 집합이에요. 연속 집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연속함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숫자가 끊어짐 없이 어떻게 돼 있다?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로 이상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 비연결이에요. 아니, 말소리. 얘는 무슨 집합이 돼요? 비가산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위상 공간에서 가산 집합은 무조건 열린 집합이다 아니다. 열린 집합이 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뜻이 이제 얘기. 그러니까 유리수 같은 경우는 가산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열린 집합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보다 이제 이 뜻이 더 강력한데 무리수 전체 집합. 그럼 무리수 전체 집합은 비가산 집합이에요. 근데 무리수 전체 집합은 조밀성에 의해서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반드시 뭐다? 존재한다니까 무리수 전체 집합은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무리수 전체 집합도 열린 집합이 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위상 공간을 이제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무슨 얘기하려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집합이에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n분의 1과 n분의 1인 구간은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 되겠죠? 열린 집합이 되는데 이때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얘네들은 싱글톤 셋 0이 되죠? 그런데 0은 무슨 집합 아니다? 열린 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G3 내가 얘기한 게 이 대상이 열린 집합들의 finite intersection은 열린 집합이지만 이렇게 대상이 몇 개가 돼버리면 무한개가 돼버릴 때는 열린 집합인 경우도 있지만 열린 집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야.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열린 집합에 대한 것은 무한적 사고는 유니언에서는 보증을 받는데, 그렇죠? 얘는 열린 집합들의 유니언은 유한이 됐건 가산이 됐건 비가산이 됐건 관계없이 열린 집합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대상이 반드시 무엇일 때만 보증받는 거다. 이 대상이 무엇일 때만? 유한일 때만 보장을 받는 거고 무한일 때는 우리는 보장받지 못한다야. 말뜻 전달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람들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G1, G2, G3를 열린 집합의 공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2.1.1부터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1에서 보시면 이 집합에서 이제 특징은 내가 이제 얘가 유한이라는 특징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얘가 유한이라는 얘기예요. 즉 열린 집합이 몇 개밖에 없어요. 유한개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수업은 안 했지만 지금 못해서 안 하는 거야.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상이 유한개만 나오면 반드시 가장 작은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 있냐면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일반적으로는 위상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무슨 집합이 없어요. 열린 집합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 큰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왜? G2에서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유니언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열린 집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없는데 대상이 유한개밖에 없으면 가장 작은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 문구에서는 A, B가 되겠죠? B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B가 되겠죠?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BC가 되고요.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라지 X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유한적인 데서 밑줄 친 것이 자동적으로 기저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밑줄 친 부분이 국소 기저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 유한일 때는 그냥 기저를 찾는 게 되게 쉬워요. 무조건 가장 작은 뭐를 찾아내라? 열린 집합이라는 단어를 찾는데 위상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다 보니까 책에서 저자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를 던져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 대신에 대체 언어가 국소, 기저라는 대체 언어를 활용을 해요. 똑같은 뜻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조건 뭐부터 찾아라? 가장 작은 열린 집합들을 찾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가서 보시면 타우가 멱집합일 때, 그럼 타우가 멱집합이면 당연히 전체 집합은 어디에 들어가요? 타우 속에 들어가고, 공집합도 타우에 들어가고, X의 부분 집합들의 유니온도 X의 부분 집합이니까 타우에 들어가고, 그렇죠? X의 부분 집합들의 finite intersection도 당연히 또 다시 X의 뭐가 돼요? 부분 집합이니까 타우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상이 돼요. 위상이 되는데 타우는 멱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산은 가장 큰 뭐가 된다? 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로부터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위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말로는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산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언어는 대상이 유한이 됐건 무한이 됐건 임의의 싱글톤 셋이 뭐가 된다? 열린 집합이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이산하면 떠올라야 될 단어는 싱글톤 셋은 다 무슨 집합? 열린 집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싱글톤 셋이 열린 집합이 돼서 이론적으로는 얘가 너무나 자명한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자명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활성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자명한 위상 또는 밀착 위상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이것의 이제 반대적 개념으로 비이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위상 속의 멤버가 무엇밖에 없어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밖에 없는 위상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임의의 A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있다면 그런 집합은 무엇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전체 집합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밀착의 개념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건 이산임을 체크하라는 것은 싱글톤 셋이 뭐다? 열린 집합이다. 밀착의 의미는 어떤 점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은 무슨 집합밖에 없다? 전체 집합밖에 없다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이 극단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위상에서 G1은 모든 위상은 전체 집합과 뭐를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집합을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위상이 주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또 무엇에 또 포함이 되냐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위상 중에서 가장 큰 위상이 이산 위상인 거고 가장 작은 위상이 뭐다? 밀착 위상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너무너무 그 성격이 너무 특별해요. 너무 특별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원화되기에는 조금 얘네들이 이제 좀 약하다. 너무 자명하다. 뭐 이런 뜻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약간 비껴나간 개념인데 요게 이제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교사명 시험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형식 중에 하나가 2.1.4예요. 내가 아까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내가 위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랬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기도 하는데, 자,
보통 위상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집합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상은, 자, 위상 노트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수업한 노트를 다 그냥 수업 그때마다 만드시는 것이 1차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노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처음 나온 유한 집합이 있었죠. A, B, C, D에서 나온 거. 요 예제 2.1.1이 있었죠. 이것의 상징성은 유한 집합이에요. 타워 속의 멤버가 몇 개밖에 없는 거? 유한 개밖에 없는 거. 그러면 이 이그젠플을 하나를 두는데 딱 써놓고 정하지 말고 보통 B4로 표현한다면 B4의 얘들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비워두는 거예요. 공간 아깝다고 막 거기 채우시지 말고 딱 비워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지웠는데 뭐가 됐습니까? 보통 이상 나오죠? 그럼 보통 이상 딱 하고 그것도 한 페이지를 비워두는 거예요. 지금 유한 위상 이거는 보통 2페이지 정도 비워둬야 되는데 A4의 최대 장점은 뭡니까? 내가 막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노트는 이렇게 하면 다음에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B4 같은 경우는 막 얼마든지 채워놓을 수 있죠. 내가 이제 그런 말로 이런 예제들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빈 공간으로 둡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 뒤에서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예제들이. 그럼 예제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용들을 전부 다 무엇한다? 거기다 추가를 시키면 나중에 이그젠플 하나당 위상수학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그젠플이 10개 있다 그러면 내가 위상수학을 마치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10번을 보는 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위상수학 시간에 제일 지루한 시간이 첫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그젠플 이해하느라고. 되겠죠?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2.1.4 첫 번째요. AI가 가산집합이라고 하자야. 그러면 가산집합이 되면 가산집합들의 파이나이트 유니언도 무엇이 된다? 아니, 가산집합들의 가산 유니언도 무슨 집합이 된다? 가산집합이 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집합론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X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우를 G가 공집합이거나 G의 여집합이 유한일 때 이런 것을 놓아보자야. 그러면 이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도 많이 써요. 컴플리먼트라고 그래서 여집합을 저렇게 이제 기호를 많이 쓰는데 시험을 보실 때 대상이 하나밖에 없으면 X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G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상황론이 주어지게 돼버리면 그때 이 G의 여집합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체 집합을 표시를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상의 위상이 돼요. X상의 위상이 되는데
열린 집합의 성격을 보는 거야. 열린 집합의 성격에서 공집합을 제외시키면 열린 집합의 성격은 여집합이 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집합이 유한으로만 이루어졌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그래서 여집합이 유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야, 이름. 이게 더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름이고 증명이 될 건 뭐를 증명하면 돼요? 위상을 이제 증명하면 되겠죠?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죠? 그런데 공집합은 분명히 무슨 집합이에요? 유한 집합이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유한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은 타우의 멤버 맞죠? 그 다음에 공집합도 어디의 멤버예요? 타우의 멤버였으니까 첫 번째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타우의 멤버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업이 잠깐 끊어질게요. 위상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는 초창기 시험 때는 가치가 있는데 요즘 시험에는 그렇게 가치는 없어요. 이거 증명하는 게 가치는 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웬만한 건 증명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위상적 성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것보다는 나중에 문제 해결에 아이디어를 얻는데 지금 것을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증명했다 안 했다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주어지면 이 라지 램다는 그냥 임의의 첨자 집합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첨자 집합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무엇을 증명해야 돼요? 요게 어디에 들어감을 증명해야 돼요? 타우에 들어감을 증명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얘가 공집합이거나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이것의 여집합이 무엇임을 증명해야 돼요. 유한집합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원래 증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증명하는데 요즘은 증명 패턴들이 조금 많이 달라요.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 바뀌냐면 P면 Q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언제가 참이 됩니까? 참이고 참이면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이고 참이면 참이 되는 것이고 거짓이고 거짓이면 뭐가 돼요? 참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은 P가 거짓이면 이 명제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이때 얘가 거짓이면 이 전체 명제는 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은 얘는 공집합일 수도 있고 공집합이 무엇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은 공집합일 때를 증명을 잘 안 해버려요. 왜 안 해버리냐면 얘가 공집합일 때 임의의 원소를 딱 빼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공집합 속에는 원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소가 없는데 원소를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시작점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다 보니까 전체 명제는 뭐로 본다요? 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보통 옛날 책들은 뭐로 하냐면 공집합이면 요 안에 들어감으로 참. 공집합이 아니면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증명이 됐다면 요즘은 공집합이 경우는 논의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요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요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런 거죠. 얘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G 램다가 요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G 램다가 공집합이거나 G 램다의 여집합이 뭐다? 유한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요 안에 들어간다는 걸 하기 위해서 얘를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것의 뜻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주어지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얘네가 무엇이에요? 얘네가 공집합이거나 유한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는 공집합이거나 또는 얘네들은 무엇의 부분집합이 돼요? 이것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를 말까지 여기다 표현하려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증명을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증명이에요. 얘가 무엇이 아니라면,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이런 대상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 아니다. 대상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닌 것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x-g 램다는 무슨 집합이 돼요? 유한 집합이 되죠? 따라서 x 디퍼런스 램다 g 램다는 얘가 되고 얘는 무엇이 돼요? 얘가 되죠? 그런데 얘가 무슨 집합? 유한 집합이죠? 그럼 유한 집합의 부분 집합도 무슨 집합? 유한 집합이니까 x 디퍼런스 얘가 무슨 집합이 된다? 유한 집합이다죠? 따라서 G 램다는 다시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에 들어간다예요. 오케이? 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증명 이렇게 끝난 거야.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사설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이제 혼돈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혼돈이냐면 요 램다의 뜻과 요 램다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램다는 아비추럴의 개념이야. 임의의 개념이야. 여기는 이그지스의 개념이야. 특별한 램다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똑같은 뭐를 썼어요? 램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자보다 독자가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꼭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첨자와 요 첨자의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르니까 이제 혼돈이 없어지는 거죠. 내용상 차이는 없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내가 한 말을 어떤 분들은 최초에 쓴 것처럼 램다로 쓰는 경우가 있고 지금 내가 바꿔놓은 것처럼 알파로 바꿔놓은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권하는 건 바꿔놓는 게 더 좋아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가 문제 풀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됐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얘는 밑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답안지로서는 예쁜 답안지가 아닌 거예요. 답안지로는 요게 좋은 거예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노트 필기하는 게 늦었다 그러면 카메라로 찍으시면 돼. 수업 듣다가. 그냥 그 진동으로만 해놓고 수업 들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전체 집합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요 안에 들어갔다 그랬으니까는 finite보다는 두 개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G1, G2에 대하여 G1 intersection G2가
공집합이면 당연히 얘네들도 어디에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G1 intersection G2가 이것이면 이 말은 G1도 G2도 모두 다 무슨 집합이 아닌 거예요. 공집합이 아닌 거죠.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X 디퍼런스 G1과 X 디퍼런스 G2는 전부 다 무슨 집합? 유한 집합인 거죠. 따라서 X 디퍼런스 G1 인터섹션 G2는 X 디퍼런스 G1 유니언 X 디퍼런스 G2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얘도 무슨 집합? 유한 집합. 얘도 무슨 집합? 유한 집합. 유한 집합들의 finite union도 유한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G1 intersection G2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타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더 정리 이제 안 해도 되겠고 그래서 G1, G2, G3를 다 만족했죠? 자, 이번에는 이 문제 대신에 여기는 할 얘기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이것 대신에 여기를 가산이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자요. 가산. 그러면 이것의 이름은 여가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집합도 무슨 집합이에요? 가산 집합은 유한 집합이거나 무한 집합으로서 자연수와 대등한 집합을 우리는 가산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 집합이니까 당연히 무슨 집합 되는 거 맞아요? 가산되고 그래서 X와 Phi는 타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졌을 때 얘네가 공집합이거나 공집합이 아니면 얘네들은 무슨 집합이에요? 가산이 되죠? 그래서 이 지워졌지만 아까 쓴 부분에 유한 대신에 모두 다 문장을 뭐로 바꿔도 가산으로 바꿔도 지장이 없겠죠. 얘도 공집합이거나 공집합이 아니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집합이 돼요? 가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산과 가산의 finite union도 무엇이 된다? 가산이 된다는 논리에서 얘도 위상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가산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번역하는 문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요거로만 살짝 이제 또 같이 따라갈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짝꿍이 문제니까. 이게 주어졌을 때, X가 유한 집합이거나, X가 무한 집합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쵸? 또는 가산이 주어지면 얘가 가산이거나 또는 비가산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한은 집합을 유한과 무한으로 나누는 거고 여가산을 논의할 땐 가산과 비가산으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유한 집합이에요. 그럼 X가 유한 집합이면 임의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X 디퍼런스 G도 X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집합이 돼요? 유한 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라도 타우의 멤버가 되는 거고 공집합이 아니래도 여집합이 다 무슨 집합이에요? 유한이 되니까 얘는 무슨 위상이 된다? 이산 위상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유한 위상에서 X 자체가 유한인 여유한 위상은 뭐밖에 없다? 이산밖에 없는 거예요. 가산 집합에서 X가 가산이면 여가산 위상도 뭐밖에 없다. 2, 3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자들이 얘네들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상 공간이 되면 아주 특별한 모델이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론이 자명해져 버려요. 자명해지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누군가가 연속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정역이 이산이면 그거 몰라도 답이 다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연속함수의 성질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작 해설에는 그 성질이 안 들어가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알아둬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이 X가 유한이 아니라 X가 무엇일 때로 나눈 거예요. 무한 집합일 때로 나누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른 거 살짝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요거 얘기하고 저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X의 부분 집합 F가 닫힌 집합이다. 닫힌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집합이 무엇일 때, 여집합이 열린 집합일 때를 우리는 닫힌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런데 아까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무조건 열린 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무슨 집합이 된다? 닫힌 집합이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유니온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열린 집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집합의 관점에서는 닫힌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뭐가 돼요? 닫힌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임의의 교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여기에서 무슨 개념이 얻어집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말 속에는 가장 작은 무슨 집합이 존재한다? 닫힌 집합이 존재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뒤에 가서 뭐라고 명명하자? A의 폐포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되겠죠? 이건 제 책에 따라서 클로저 오브 A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기호로. 그 다음에 아까 열린 집합들의 파이나이트 유니언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 열린 집합들의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 열린 집합이 된다 그래서 열린 집합, 닫힌 집합의 파이나이트 유니언이 뭐가 된다? 닫힌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집합들의 임의의 유니언은 닫힌 집합이라는 것을 보증받을 수 없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X가 무슨 집합일 때를 논의해보자? 유한 집합일 때를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X가 공집합이거나 X의 여집합이 무엇이다? 유한집합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G가 무엇이면, 공집합이 아니면 얘는 무엇이 된대? 유한집합이죠? 그래서 G가 이것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X라는 집합을 분할을 한 거잖아요. X라는 집합을 G와 G의 여집합으로 나눴는데 얘는 무슨 집합이었어요? 아, 이 그림이 좀 이렇게 그림을. 얘가 무슨 집합이었어요? 지금 문제에서. 무한 집합이고 유한 집합들의 파이나이트 유니언은 유한인데
얘가 무슨 집합이에요, 지금? 유한 집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집합이어야 돼요? 무한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G가 공집합이 아니면 G는 무슨 집합이다? 무한 집합이에요. 자, 실수에서 유리수는 무한 집합이죠? 실수에서 유리수는 무한 집합이죠? 근데 이것의 여집합은 여전히 무한 집합이죠. 그러니까 무한 집합의 여집합은 유한이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심성.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그러면 일단 유한 집합은 무슨 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유한 집합이 아니란 뜻으로 번역이 되겠죠? 오케이? 내가 좀 유한 집합은 열린 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집합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 자, 여집합이 유한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었죠.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니까 F의 여집합이 무엇이거나. 한번 쓸까? 이렇다란 뜻이죠. 그렇죠? 여기 하나 더 써요? 이렇게 가는 거죠. F가 닫힌 집합이란 얘기는 F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란 얘기죠. 열린 집합이니까 얘를 G처럼 생각하면 G가 공집합이거나 G의 여집합이 무슨 집합이거나 유한이거나. 다시 이제 우리 F로 가면 F가 전체 집합이거나 F가 뭐라는 뜻이에요? 유한 집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 자, 이 문장 속에는 F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F는 무슨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F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F가 무슨 집합이다? 유한 집합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말은 무한인 닫힌 집합은 뭐밖에 없다? 무한인 닫힌 집합은 뭐밖에 없다? X밖에 없는 거죠. X가 아니면 무조건 무슨 집합이라고 해요? 유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한을 포함하는 닫힌 집합이 있다면 그러한 집합은 뭐밖에 없다? X뿐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유한에서는 아까 의미가 없으니까 X가 뭐라는 걸 전제로 무한이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인 닫힌 집합은 X뿐이다. 이런 논리로 이것을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산으로 바꿨다면 그러면 여기는 가산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비가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얘가 무슨 집합이다? 가산 집합이다. 가산이다. 여기서는 뭐가 돼요? 비가산이라는 얘기로 문장을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A를 포함하는 무슨 집합은? 가산 집합은 무엇밖에 없다? 전체 집합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유리수는 무한 집합이죠. 유리수 전체는 무한 집합이죠. 그러니까 유리수 전체에서는 여유한은 같이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가산을 논의하면 유리수 자체가 무슨 집합이니까?
가산집합이니까 이산이 돼버리겠죠. 내용이 완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는 무한집합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비가산도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x를 실수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유한도 논의하는데 좋은 이론이 될 수 있고 가산을 논의하는데도 실수는 유용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진다. 잠시만 다시 좋은 지적 내가 여기 잘못 썼어. 이렇게 써야 돼. 아까 가산 얘기할 때 비가산일 때야. 자, 진짜로 쉽게요.